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국내외 1차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합니다. 표본수는 4,000명입니다.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2차 경선에 올라갈 그 소위 말하는 4강 4사람의 이름만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 7시쯤에 황우여 위원장이 이렇게 발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결과에 정말 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4강 중에서 3사람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실시된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듯이 저기 뭡니까 김문수 그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요 3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3사람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더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굳이 가나다 수준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 3사람이 빅4에 올라가는 것은 확실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 누구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자리는 누구냐? 이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지금 현재 나경원, 안철수 이 2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2사람이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정말 뭔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이렇게 뭔가 절박함을 느끼고 있구나, 초조하구나, 불안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과 안철수가 소위 말하는 의자 뺏기 게임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 매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한 자리가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 국내외 2차 경선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최종 후보가 또 누가 될 수 있느냐 이것까지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각자 나름대로 이런 소위 말하는 주판안을 한번 튕겨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걸 분석하는 데 있어서 뭐 이것저것 온갖 데이터를 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중에서 최근에 실시됐다는 게 이제 리얼미터의 정례조사와 그리고 또 CBS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이렇게 실시해서 또 실시하는 정례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요거를 오늘 또는 뭐 내일 많이 들으실 텐데 이 나경원이 올라갈 경우에는 정말로 이 판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 나경원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유리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안철수가 올라갈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소위 말하는 최종적인 양자 경선 있지 않습니까? 이 양자 경선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살펴보고 싶은 여론조사는 살펴보고 싶은이 아니라 먼저 살펴봐야 될 여론조사는 이렇습니다. 리얼미터 4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성인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4월 19일 날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이 토론 직전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제 그 B조 국내외 대선 경선 B조 토론을 보셨겠지만 그 B조 토론을 보고 자기 어떤 지지 후보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찍겠습니까? 아마 이 B조 토론 요거 나가고 난 뒤에 요 결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뭔가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대 이 한동훈의 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철우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려고 나왔는지 자기 그 경북지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북 도민들한테 자기의 뭔가 그런 보수적인 선명성, 좋게 말해서 보수적인 선명성이지 정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걸 갖다가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어떻게 한 자리 또 해볼까, 경북지사 한 번 더 도전해볼까 하는 심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이제 홍준표의 외모 공격, 그리고 또 나경원의 약간의 억지 떼쓰기 같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공격들, 한동훈한테 출마하지 말아라, 포기해라, 헌신하지 않겠다는 걸로 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자문자답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유권자들의 표심이 좀 달라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1,504명을 대상으로 18일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여기에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걸 적용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요 구도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국내의 대선 경선은 그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최종적인 양자 경선도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또는 그 누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지금 이슈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말 나름대로 각자 경쟁력을 갖고 각자가 구상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정말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거 윤석열 탄핵, 윤석열 파면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 달라지고 지지층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도를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탄핵 반대, 윤석열 탄핵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김문수 27.8%입니다. 홍준표 17.9%입니다. 나경원 10.2%입니다. 이철우 0.6%입니다. 그러니까 이철우 이 사람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지율 총합이 얼마냐면 56.5%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국내미 이번 대선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아직도 뭐 윤석열의 계엄도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고 또는 계엄은 잘못했지만 탄핵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다. 2시간짜리 해프닝에 불과했다.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총합이 여러분들 56.5%나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지지율 총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19.8, 안철수 7.7,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보내고 이재명 퇴출하자 이런 지금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정복, 유정복 막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 1.7% 나왔고 양양자 전 의원 0.5% 이렇게 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지지율 총합은 29.7%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지율 총합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지지율 총합의 거의 2배 가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 처참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탈락하고 나경원 의원이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대 한동훈의 구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유정복, 양양자 이 탄핵 찬성 후보들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지지율 분정하고 있던 그대로 이제 4강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과반 득표를 한 사람이 나올 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들의 지지율은 특히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의 지지율은 낮아지거나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양자 경선에 한동훈 전 대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이 올라갈 경우에는 나경원이 결국에는 한동훈의 도우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만은 이겨야 된다고 했던 그 나경원, 거의 2012년도 통진당의 이정희 같은 그런 지금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줬던 그 나경원, 이런 비판을 받는 그 나경원이 결국에는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거리가 먼 한동훈 도우미 역할, 한동훈이 양자경선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런 기여를, 그런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CBS가 의뢰하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실시해서 4월 19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그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또 탄핵 반대파들의 지지율 총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21%, 홍준표 20.6%, 나경원 7.2%, 이철우 2.5%. 그래서 이 탄핵 반대파의 지지율 총합은 51.3%입니다. 여러분들 이 리얼미터의 4월 3주차 조사가 언제까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론조사는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냐면은 이 여론조사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선 여론조사보다 더 뒤에 이뤄진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여론조사 샘플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그냥 그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뭔가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 탄핵 찬성파들의 지지율이 뭔가 좀 낮아졌다는 그런 느낌,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샘플도 다르고 실시한 여론조사 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핵 찬성파 한동훈 21.1, 안철수 6.1, 양향자 2.7, 유정복 1.1. 그래서 탄핵 찬성파의 지지율 총합은 31%입니다. 31%.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도 만약에 이 안철수 의원이 탈락하고 나경원 의원이 소위 말하는 4강에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1%인 지지율이 30%대를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똑같이 4강에 올라간 김문수 21.1, 홍준표 20.6, 나경원 7.2. 이 사람들의 지지율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철우가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이철우의 지지율이 각각의 후보로 분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이좋게 이 2.5를 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으로 나눠서 정말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 치면 한 0.8%포인트씩 늘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21%인데 0.8%포인트 늘어나면 얼마입니까? 21.8, 홍준표는 20.6이니까 21.4, 나경원은 8,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 결국에는 양자경선에 누가 올라갈 수밖에 없냐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김문수, 홍준표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이 한동훈만은 이겨야 된다. 한동훈만은 이기겠다고 했던 그 나경원이 결국에는 한동훈의 이 양자경선 진출에 어마어마한 공신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렇다 그 말입니다. 대신에 반대로 안철수 의원이 이 4강에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그 리얼미터 정례조사를 보면 김문수 27.8 그리고 홍준표 17.9인데 나경원 이철우의 지지율 요게 지금 한 12%, 11%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두 사람이 흡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 탄핵 찬성파 지지율 뭐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이 한동훈 그리고 안철수 이 두 사람이 그대로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은 정체 상태고 김문수 홍준표의 지지율은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될 경우에는 최종적인 2위는 김문수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올라가면 김문수 홍준표가 양자경선을 치르고 나경원이 올라가면 한동훈 그 밖에 이제 김문수, 홍준표 이 둘 중에 하나가 올라온 사람이 양자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거야말로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어쨌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안철수 의원의 행보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불안 초조해하는 그 모습 그리고 또 이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저 국민의힘 지지층 일각에서 이 나경원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경원이 안철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2차 경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 상당수 매체들도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나경원의 그런 도움에 힘입어서 더 보다 수월하게 이 양자 경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부산 가시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의견도 또 많이 남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이렇게 또 힘을 내서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저 스스로 느끼고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고 의견도 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